오래전에 사라졌던 전통 조기잡이 배가 원형 그대로 복원됐습니다. 사라져가는 우리 배와 조선 기술의 명맥을 잇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100여 년 전만 해도 칠산바다를 가득 메웠던 전통 조기잡이 배가 복원됐습니다. 당시에는 가장 큰 어선이었던 서해 조기잡이 중성망 어선은 길이 15.16m, 너비 4.93m, 높이는 2.6m이고 두 개의 돛대와 방향타 역할을 하는 치, 닷줄을 감아올리는 호롱 등도 당시 모습 그대로 복원됐습니다. 소나무와 참중나무만을 사용해 판자를 끼워 맞추는 한선 고유 기법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 판옥선이나 거북선처럼 그 전통 한선을 만들기 때문에 완고하고 세계에 없는 독특한 그 한선의 기법으로 제작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통 조기잡이 배는 한일 합방 이후 자취를 감췄으나 1920년에 발행된 조선 어선조사보고서에 설계도가 발견돼 복원이 가능했습니다. 사라져가는 우리의 그 전통 선박과 또 조선 기술을 찾고 또 알리고 계승하는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가고도 멸치잡이배도 재현했던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은 앞으로 5년에 걸쳐 사라져버린 각 지역 전통배를 해마다 한 척씩 복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2년 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청자 수만 점을 싣고 가다 침몰한 고려시대 운반선이 발견됐는데요. 이 운반선의 당시 모습과 전남과 개성을 잇던 당시 항로가 재현됩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태안군 인근 바닷속입니다. 지난 2007년 고려청자 수만여 점이 발견된 곳입니다. 이곳에 청자 운반선이 침몰하면서 천년 동안 바닷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국립해양유물연구소 앞입니다. 2년 전 태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청자 보물선이 복원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한선으로 건조되는 온누비호는 길이 19m, 너비 5.8m의 20톤 규모의 목선으로 전통 도치로만 항해할 예정입니다. 태안에서 발굴된 고려시대 청자 운반선과 현재까지 발굴된 고려시대 총 5척의 배를 근거로 해서 복원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진은 고려 청자가 생산됐던 곳으로 현존하는 문화재급 청자의 85%가 이곳에서 제작됐습니다. 특히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굴된 청자들은 강진에서 만들어져 개성으로 운반되던 중 침몰한 것들입니다. 강진이 고려 청자의 본향임을 국내에 알리고 또한 청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백길 재현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청자 보물선 백길 재현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학술 심포지엄과 청자 특별 전시회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복원된 청자 운반선은 오는 8월 초 실제 항해를 거쳐 고려시대 서해안 청자 운반 경로 확인과 해양문화유산 홍보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을 비롯해서 조선시대 배가 표현된 그림들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직까지 실물이 한 척도 발견되지 않은 조선시대의 선박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평양감사 부임을 환영하며 대동강에서 열린 연회. 고급스러운 누각이 지어진 누선 앞뒤로 군졸과 기생들이 탄 바닥이 평평한 배가 물살을 가릅니다. 36척의 배를 연결해 만든 다리, 주교를 통해 정조와 해경궁 홍씨는 편안하게 한강을 건넜고 땔감을 실은 소와 손님을 가득 태운 나룻배. 양반은 여유롭게 앉아있고 사공은 노를 젓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조선시대 선박이 표현된 그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청자 운반선 등 고려시대의 배는 몇 차례 바닷속에서 발굴됐지만 조선시대의 배는 아직까지 실물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 아쉬움 속에 그림 속의 조선시대 선박들이 모형으로 재현돼 보물급 그림들과 함께 공개됐습니다. 조선시대 배는 실물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북선조차도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스스로도 그러면 조선시대 배는 어떤 배일까 하는 의문점에서 시작해서 왕실 행차를 위한 배와 고기잡이 배, 군선 등이 총망라돼 조선시대 강과 바다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조선시대 때 그 생활상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애들 교육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전시회는 오는 10월 3일까지 목포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남 진도에 바닷속에 묻혀있던 보물급 문화재를 캐내 팔아넘긴 잠수부 도굴단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이들이 문화재를 캐냈다는 해역에서 가치가 높은 유물을 확인하고 본격 수중 발굴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면 형태의 아가리가 특징인 반구도기병, 풀무늬가 새겨진 청자 철화 초문 장고편과 양각이 뚜렷한 청자 접시, 12, 13세기 고려시대 유물들로 명랑대첩 전승지로 유명한 전남 진도 울돌목 오류마을 앞바다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지난해 11월 경찰에 붙잡힌 도굴범들에게서 압수한 청자가 양질임을 확인하고 지난달 긴급 탐사를 벌여 이 해역에서 고급 품질의 고려 청자 파편과 선박에 묶었던 닷돌 등을 확인했습니다. 해양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보고 가로 400m, 세로 200m의 해역을 정해 본격 수중 발굴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양질의 청자하고 좀 질이 떨어진 저질의 청자가 두 가지가 지금 파편으로 내지 완용으로 이렇게 수습이 됐는데 그걸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이제 저희들이 획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당시 개경과 부산 방면으로 향하는 선박의 계류지 역할, 그리고 전남 강진 해남 등 도자 생산지에서 소비 지역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밝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다음 달 26일까지 수중 발굴 조사를 벌인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목포 갓바위 인근에 있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가보셨나요? 수중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을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기관입니다. 문을 연 지 20년이 됐는데 수중문화재의 과학적 보존과 분석 등 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김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량대첩 전승지인 진도 오류리 해역. 바닷속에서 유물들이 쉴 새 없이 확인됩니다. 조선 해전 현장에서 사용했던 무기를 비롯해 국보급 청자까지 다양한 유물이 발굴됐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 발굴팀의 성과입니다. 개관 20년이 지난 연구소 내 전시관에는 그동안 발굴된 수만 점의 해양 유물과 고선박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하루 1000여 명, 연간 20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 등 우리나라 해양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소중한 역사적 공간입니다. 이 삼면이 바다였던 우리 해양의 역사를 더 많이 자료를 확보하고 세계로 진출하는데 미래의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유일한 해양 유물 발굴 기관으로 해양 관련 각종 학술대회가 매년 열려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해상교류의 역사의 현장은 바로 이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해안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이 고대 네트워크를 복원해야만 합니다. 영토는 작지만 우리의 문화 영역, 역사 영역은 서양과 동양 문화를 소통하는 넓은 영역이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16년 태안에 서부지부를 설립해 우리나라 수중문화재 발굴과 연구를 더욱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힘없는 나라에서는 이방인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는 비극적인 일도 벌어집니다. 121년 전 발생한 청일전쟁 얘기인데요. 이 사건으로 우리는 외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전쟁에 대한 얘기가 목포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영국제 도자기와 중국 동전, 청나라 시대 은화들, 1894년 7월 25일 인천 풍도 앞바다에 침몰한 고승호에서 발굴된 유물입니다. 당시 일본 해군의 기습 공격을 받은 청나라 수송선 고승호에는 1000명의 병사와 군수품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른바 풍도 해전으로 불리는 이 사건으로 청일전쟁이 시작되고 조선은 열강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우리 땅에서 이방인들이 벌인 첫 전쟁은 그러나 고승호에 실려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은화 600톤으로 인해 보물선 사건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배를 구경을 했는데 유물들도 많고 신기했고 재밌었다고. 아직도 서해에 잠들어 있는 고승호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인천과 목포에서 열리는 특별 전시회를 통해 끝나지 않은 항해를 계속합니다. 홍대해전 이후와 전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조선의 어떤 식민지와 일본의 식민지화 되는 과정들 전반적인 걸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기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승호 경랑의 청일전쟁전은 수중문화유산으로서의 고승호의 가치뿐만 아니라 근대 동아시아의 슬픈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조선시대 외교사절인 조선통신사들을 태우고 일본으로 향했던 조선통신사선이 200여 년 만에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오늘 첫 항해를 시작했는데 앞으로 실제 일본도 오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통신사선 재현선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길이 34.5m, 높이 3m, 돛대의 높이도 22m 규모로 실물 크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선조 40년인 1607년부터 200여 년 동안 조선 왕조 사절단을 태우고 12차례 일본을 오갔던 목선, 조선통신사선이 고증을 거쳐 복원된 겁니다. 단순히 그냥 복원이 아닙니다. 앞으로 실제 배가 이 바다에 떠서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문화 교류, 또 새로운 그 두 나라 간의 우정의 그러한 사절이 될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 벌채한 수령 80에서 150년에 이르는 금강송 900그루가 제작에 투입됐습니다. 조선시대 배 가운데 현재까지 확인된 가장 큰 목선이었던 만큼 지름 50cm 이상의 견고한 대형 나무를 투입한 겁니다. 실제 조선통신사선에 있었던 화려한 단청들도 이렇게 재현이 됐는데요. 당시 궁궐이나 사찰에만 있었던 단청이 있었다는 건 이 통신사선이 국왕을 대신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돛대의 바람, 습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꽁털이 지금 현재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선조들이 지혜에서 엿볼 수가 있거든요. 복원된 조선통신사선은 앞으로 찾아가는 선상박물관과 해양문화 행사에 활용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열리는 조선통신사 축제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중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목포의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이 일부 전시실을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수중문화재 발굴과 전통배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하는데요. 허연주 앵커가 다녀왔습니다. 1994년에 목포에 문을 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목포해양유물전시관. 4개 상설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2층에 있는 3, 4전시실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수중문화재 발굴과 전통배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하는데요. 제3전시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닷속 난파선 발굴 현장입니다. 수중 발굴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장비를 사용해서 제토 작업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수중 발굴이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 소개하고 수중 탐사 장비, 잠수 복장 등 관련 물품을 전시해 수중 발굴 방법을 생생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발굴 체험을 했는데 해구를 하면서 도자기 같은 거나 이런 유물들을 볼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수중 발굴 현장이라는 게 그 바닷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들어가 볼 수는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을 재현하는 느낌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사전시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기존에는 전통배 모형만 관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미디어 테이블을 설치해서 클릭을 하면 자세한 내용을 스크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탄 기분이 듭니다. 돛과 노를 저어서 직접 항해할 수도 있습니다. 가상 항해 체험으로 실제 배의 구조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배인 한선의 항해 원리를 익힐 수 있습니다. 원래 배에 관심이 있었는데 여기에 와서 배 구조를 봐서 좀 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이번 전시는 다양한 체험과 첨단 전시 기법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목포해양유물전시관을 방문하면 우리나라 수중 발굴은 어땠는지 또 어떤 전통배가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해남 해변에서 고선박으로 추정되는 나무배 선체가 발견됐습니다. 우리나라 전통배인 한선 구조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본격적인 발굴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물이 빠진 전남 해남군 송오리 해변. 뱃머리와 배꼬리 부분 윤곽이 드러나 있습니다.
선체 흔적이 발견된 곳은 밀물 때는 바닷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육지가 드러나는 조간대. 신고를 받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현지 조사에 나서 선체 흔적을 확인했는데 선체 길이는 14m, 폭은 5m입니다. 선수와 선미, 좌우 외판, 배양 옆판이 쓰러지지 않게 받쳐주고 칸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 가로목 구조도 확인됐습니다. 드러난 모습만으로는 선체의 정확한 구조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전통 한선의 구조와 유사해 고선박으로 추정됩니다. 목재로 온전하게 만들어졌다는 점, 그리고 결구 방식이 과거에 조사됐던 선박들과 유사하다는 점들이 일단은 과거에 만들어진 고선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조간대가 바다 쪽으로 멀리 나가 있다 보니 선체가 하루에 노출되는 시간은 1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발굴 작업에 앞서 유실 방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무망으로 해서 덮어서 여기 있는 선체나 유물들이 이제 파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바람 같은 거에서 휩쓸려가지 않게, 유실되지 않게 조치를 해야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오는 26일부터 발굴 조사에 착수해 선박의 정확한 규모와 제작 시기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혜령입니다. 국내 유일의 해양문화유산 전문기관인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수중 고고학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연구원들을 통해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지난 발자취와 의미를 되짚어봤습니다. 1976년 신안선 발굴이 시작되면서 이 부지가 고선박 보존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1981년도에 국립문화재연구소 목포 보존 처리장으로 해서 81년도에 이 기관이 생겼고요. 94년도에 전시관이 생긴 겁니다. 이쪽에서 보존 처리돼서 복원된 선박은 중국 송원대 시대 선박인 신안선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금 현대 태안 마도 인근에서 나온 세 척의 선박 이외에는 이쪽에 다 내려가고 보존 처리가 진행되어 있는 시설이죠. 발굴돼서 일반인들한테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게 약 한 10년 정도 걸리신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존 처리가 완료된 선박들은 다 전시실에 가서 관람객들한테 전시되고 있고요. 해양 역사를 밝힌다는 가장 큰 이유가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고대 항로들을 밝혀나가는 자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훼손돼 가고 있는 유물들을 이렇게 건져낸다는 게 의미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중에서 출토된 선박은 한 편 한 편에 일체되어 인양되기 때문에 그것이 꼭 퍼즐을 맞추는 게임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중에서 발굴된 선박을 연구한다는 것은 한중일 선박에 대한 실증 자료를 실질적으로 보고 만져보면서 그 당시에 선박의 역사를 동원하는 데 있어 기초 자료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고 아마 많이 공유가 될 수 있고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시에서는 이제 그동안의 어떤 학술적인 연구 성과를 대중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이해 쉽게 설명하는 그런 친절한 어떤 영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수중문화재 같은 경우는 역사시대의 어느 한 시점에 침몰을 해서 타임캡슐화 돼 있어요. 그거를 발굴해서 전시에 소개하는 순간부터는 서사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드라마처럼 기승전결을 느낄 수도 있고 또 감동을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구현할 수 있는 게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70년대) 신안선이 발굴된 다음에 그 배를 보존 처리할 필요가 있어서 가장 가까운 그 인프라를 구축되어 있는 도시로 온 곳이 바로 목포입니다. 지역에서 뿌리를 두고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도 어떤 보답하는 전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 하면서 세계 인류 수준의 이제 기관을 지향하는 그런 기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